이렇게 어딨냐? 아, 방금 켜졌구나. 자, A라는 집합, B라는 집합, C라는 집합이 주어졌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을 만족하는 정수 K의 개수 찾기. 자, 조성은 씨. 자, 첫 번째 거 볼게요. 어때? 두 집합을 연산했다, 그쵸? 근데 그 두 개 중에 하나가 그대로 튀어나왔네. 그럼 그 놈을 기준으로 생각하라 그랬지. 근데 합집합이다. C가 포함하는 겁니까? 포함되는 겁니까?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A를 C 안에 넣게 해주면 됩니다. 두 번째, B와 C도 역시 마찬가지야. 마찬가지로 C가 그대로 튀어나오니까 이거는 뭐예요? 역시 C를 기준으로 생각하는데 C는 어때? 교집합? 아, 포함되는 거다. 그치? 누구한테? B한테. 그러면 지금 너희들은 요 범위를 보면서 수직선상에 늘어놓고 정수의 개수를 찾아가면 안 됩니다. K는 정수지만 각각의 원소들은 정수를 갖는 게 아니라 실수 전체의 집합에 대해서지. 맞죠? K만 정수. 그래서 수직선상에 늘어놓고 갈 겁니다. A가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X는 6보다 커요. B가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X는 1보다 커요. C가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말 그대로 X는 K보다 크거나 같아요. 자, 제일 안에 있는 A부터 할까? A는 어때? 6보다 큽니다. 얘가 A예요. 그 다음 두 번째 B는요. 1보다 큽니다. 1보다 커요. 그 다음에 C는요. 그 안에 있어야 되네. 그럼 C는 K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에 K가 있으면서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 그치? 그리고 나서 이제 대소 비교를 해주면 K는 일단 확실하게 1과 6 사이에 있습니다. 까지는 명확한데 등호를 붙일까 말까에 대한 고민. 자, K가 1까지 가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C가 더 안쪽에 있으라 그랬는데 여기만 등호가 붙었거든. 둘이 만나버리게 되면은 C가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거지. 뭔 말 알? 무슨 말인지 알? 알겠냐고? 잘 모르겠어? 여기 등호가 붙는다는 게 뭐예요? K와 1을 만나게 해주세요잖아. B가 지금 1보다 크다는데 C가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버리면 C가 작은 거야? 내가 안쪽이 그렇다고 작은 거야? 아니죠. 얘가 가지는 해를 봐야지. 1을 포함했잖아. 등호가 붙었으니까. 근데 B는 1에 등호가 비어있다고. 1 가져 안 가져? 안 가지잖아요. 그럼 C가 더 많이 가진 거죠. 그러면 안 되죠. C가 B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 B보다 적게 원소를 가지든가 해야지. 맞죠? 아니면 똑같이 가지든가. 그래서 등호 붙이는 건 아마 반대로 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잘 고민을 해봐요. 집합이고 원소를 더 많이 갖느냐 적게 갖느냐에 대한 내용이야. 그래서 K는 6과 만나는 거는 상관이 없죠. 맞죠? 그래서 K가 가질 수 있는 정수의 개수는 2, 3, 4, 5, 6, 5개. 2번. 됐음. 다음 71번 가볼까? A라는 집합 1, 2, 3을 원소로 가지고 있습니다. 에 대하여 PA라는 집합을 자 어떻게 되어 있다? 얘들아 보자. 이 유형의 이름이 지금 마플은 어떻게 이름을 붙여놨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문제집들을 보면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놔요. 뭐 예를 들어서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이름을 붙이기는 하거든. 나는 사실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일단 PA라는 것도 뭐예요? 집합입니다. 집합. PA라는 집합이 원소로 가지고 있는 녀석이 누구야? 대문자 X라는 걸 원소로 갖는데 대문자 X가 뭔지는 모르겠어. 수인지 사람인지 강아지 이름인지. 근데 집합 X에 대한 설명의 뒤를 보니까 어때? 아, 이 녀석은 뭐다? A의 부분집합이네. 뭐뭐 나와요? 공집합부터 해서 A의 부분집합이니까 뭐 1만 갖는 것도 있을 거고 2만 가지고 있는 것도 있을 거야. 1, 2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1, 2, 3까지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 녀석을 X, 대문자 X라고 하는데 그 대문자 X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다. 그럼 뭐예요? PA는 집합입니다. 어떤 집합이에요? 요 녀석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
그리고 나서 뭐 하라고 하니? P라는 집합에 대해서 한 번 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래. 아, 그럼 뭐예요? 이 집합에 대해서 부분집합의 개수는 공식이 있죠. 부분집합의 개수 공식이 뭐예요? 2의 원소의 개수 승. 그 원소의 개수가 바로 얘네들의 개수인데 그 개수가 바로 뭐야? 이 녀석의 개수죠. 몇 개? 2의 원소 3개, 3승계. 여기에 몇 개? 8개가 들어가는 거니까 2의 8승계, 256개. 알았죠? 그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분석해야지. 여기서 보자마자 대충 봐가지고 일단 답을 혹시 2번으로 썼니? 그쵸? 답을 쓸 때는 최소한 일로 와. 2번만큼은 피했어야지. 그지 않아? 2번이 뭐야? 2의 3승계. 뭔데? A의 부분집합인 거 뻔히 알잖아. 그러면 혹시나 성훈아 찍더라도 있잖아. 최소한 2번은 피했어야지. 그지 않아요? 아니 A의 부분집합인 거 뻔히 아는데 여기서는 뻔히 PA를 물어본 거 아는데 PA의 부분집합의 개수 물어본 걸 아는데 다른 집합인데 당연히 페이크 문제라고 생각하고 2번만큼은 피했어야지. 만약에 모르면. 그지 않아? 자, 갈까요? 자, 109번. 집합 ABC에 대하여 오른쪽 벤 다이어그램의 색칠한 부분, 색칠한 게 안 보인다. 어디냐? 109번. C. 자, 보자. 집합 ABC에 대하여 오른쪽 벤 다이어그램의 색칠한 부분을 나타낸 집합. 자, 거기 들어요. 요 문제 이런 유형 되게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때 너희들이 접근을 해야 되는 방식 중에서 딱 보자마자 틀린 녀석은 몇 개는 빼주세요.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뭐야? A에서 뭔가를 제외했다? 그 말은 A 안에 있는 뭔가가 색칠되어야 되지 않을까? 109번 아니야? 아, 108번이네? 쏘리. 여기. 자, 다시. 그러면 다시. 2번 보세요. 2번 보자마자 틀렸어요. 왜요? 빼기 C. C에 있는 것들은 다 빼세요지. 그럼 최소한 C 안에 색칠되어 있는 거는 하나도 없었어야 이 말이 성립하지 않을까? 그지? 그래서 보자마자 틀린 것들 몇 개는 제외해줘야 돼요. 자, 어떤 거? 4번 볼까? 4번. 4번은 뭐야? B에서 뭔가를 빼세우니까 B 안에 있는 뭔가만 색칠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치? 뭐가 빠진지 몰라도 일단 B를 기준으로 생각했으니까 그럼 이것도 틀렸다고 생각해야지. 또 마찬가지 뭐 그런 식으로 찾아가는 보기들이 몇 개가 있을 겁니다. 자, 승훈이 이거 왜 질문이었을까? 이거 답 뭐예요? 3번이죠, 3번? 실수한 것 같은데 이거는. 그지? 좋아요. 자, 넘어갑시다. 122번 123번. 자, 오늘 집합 최대한 다 끝내버려 볼게요. 웬만하면. 알았죠? 그래야 너희들도 빨리 명제 들어가고. 우리가 명제 초반까지는 사실 별로 재미가 없어가지고 명제 약간 중후반부? 거기서부터 이제 좀 수학스럽기도 하고 너희들이 질문할 만한 유형들도 좀 많아지고 그래가지고 거기까지는 살짝만 속도 내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다. 방학을 앞두고 당신들의 심리 상태가 공부하기 싫어 이거잖아, 그지? 그래서 나도 좀 천천히 하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하자. 짠, 뭐예요? 약수의 집합과 배수의 집합이에요. 뭐 성은이는 이제 나랑 수업을 좀 해봐서 알겠지만은 내가 이제 외우세요라고 하는 게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쵸? 물론 뭐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외워야 되는 뭐 예를 들어서 판별식 이런 거 외워야 되지. 나머지 정리 외워야 되는데 그 나머지 정리나 나눗셈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는 뭔가 공식을 외우세요 하는 것들이 되게 적었어. 집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외우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해요. 선생님들 중에서는.
근데 내가 이제 외우라고 하는 것들도 읽기는 해. 왜냐면 이제 너무 자주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 안 하면은 사실 맞추기가 힘들기도 하고 기타 등등등. 그래도 이제 최대한 좀 뭐랄까 그 외워야 되는 것들이 나오는 과정에 대한 설명도 많이 하긴 하는데 어쨌든 외우라는 게 몇 개 존재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얘예요. 약수와 배수의 집합. 이 녀석은 좀 외우면서 들어가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자. 두 개를 그냥 한 방에 같이 설명할게요. 둘 다 AK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근데 AK라는 집합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X바, X를 원소로 가질 거야. 어떤 X? X는 K의 약수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 두 번째로는 X는 K의 배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 원래 이제 문제들을 보면은 양의 약수, 양의 배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6의 약수 중에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6 해서 음수들도 들어갈 수 있거든. 그런 얘기들을 애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항상 양의 약수 이런 말을 할 거예요. 그냥 이제 나는 거기서 구분 안 하려고 약수, 배수라고만 부른 것 뿐이고. 어쨌든 약수의 집합이는 배수의 집합이는요. 거기는 두 개의 AN들이 등장할 겁니다. 그때 너희들은 어디서부터 출발할까? 연산을 합집합 아니면 교집합 두 개 중 하나로 물어볼 거야. 자, 승우 씨, 교집합이 중요할까요? 합집합이 중요할까요? 약수, 배수. 아마 이렇게 그렇지. 배수는요? 배수도 교집합. 왜냐면 의미로 접근을 해봐. A의 의미가 뭐야? M의 약수들을 원소로 갖습니다지. A는 N의 약수들을 원소로 갖습니다. 그럼 의미로 접근을 해보면 한글로 교집합은 뭐예요? 공통된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M과 N의 공약수라는 집합이 나올 거예요 라고 예상이 가능하다. 맞니? 그래서 공약수들의 집합을 이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런데 얘를 하나로 표현하는 게 가능합니다. 공약수에는 대표적인 공약수가 하나 있죠. 독특한 공약수. 어떤 공약수? 최대 공약수. 그래서 얘는 이 G가 바로 뭐다? M과 N의 최대 공약수다 라고 하나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맞죠? 그래서 배수도 역시 뭐다? 얘를 하나로 표현하는 게 가능하죠. 어떻게? A의 L. 여기서 말하는 L이 바로 뭐예요? 최소 공배수요. M의 약수, 뭐 예를 들어서 A에 12, A에 24가 있다고 치자. 교집합을 해볼게요. 36으로 갈까? 아니야. 18로 가자. 자, 얘는 뭐가 들어가요? 약수면 1, 2, 3, 4, 6, 12. 얘는요? 1, 2, 3, 6, 9, 12. 교집합을 해버리게 되면 어떤 거 나와? 1, 2, 3, 6. 맞죠? 자, 우리는 뭐 12와 18의 최대 공약수 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예요? 6이죠. 이게 바로 뭐야? 6의 약수를 원소로 가져요. 공약수를 찾아보면 여러 개가 겹치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놈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나머지 것들은 다 뭐다? 약수가 되는 거거든.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공약수들을 한 방에 표현하는 방법은 최대 공약수의 약수. 공배수들을 표현하는 방법은 최소 공배수들의 배수로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맞죠? 자, 그런데 그러면 교집합이 중요하다라고 했어. 합집합은 그러면은 의미가 없을까? 물론 합집합도 뭐야? 전체 집합이야. 물론 합집합도 하나로 표현하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모든 경우에 항상 하나의 집합으로 약수 또는 배수 집합으로 표현이 가능하지는 않아요. 하나로 표현이 가능하기 위한 조건이 깔려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만 하나로 표현이 가능해요. 그래서 교집합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거야. 그러면 약수든 배수집합이든 약수집합이든 합집합을 했을 때 하나로 표현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상황이게요?
이 m과 n이 무슨 상황이다? 서로 약수 배수의 관계에 있을 때, 얘도 마찬가지. 약수와 배수 관계에 있을 때에는 하나의 집합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뭐로 표현하는데요? 그거는 안 알려줄 거예요.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몇 번을 보냐면 124번, 127번 볼 건데, 자, 124번 보자. 뭐부터 연산하라고 해놨어? 두 집합들의 합집합을 먼저 연산하라고 괄호 묶어놨다, 그치? 맞죠? 속에 있는 얘는 교집합이기 때문에 괄호를 함부로 풀면 안 돼요. 자, 그런데 합집합을 하고 싶다. 합집합을 절대로 먼저 연산하면 틀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합집합을 연산을 했을 때 약수집합이든 배수집합이든 하나로 심플하게 표현이 가능하려면 약수배수 관계에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A12와 A16, 12와 16이 약수배수 관계니 서로? 아니죠. 12와 20이 약수배수 관계니 아니란 말이야. 그럼 하나로 표현하는 게 가능, 불가능? 불가능. 그럼 합집합부터 연산하고 싶어요?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6이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4다. 그러면은 하나로 표현하는 게 맞을 거예요. 알았음? 근데 지금은 약수배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합집합 먼저 연산하기 싫어. 그러면 뭐부터? 교집합부터 연산하도록 뭐부터 발견하자? 분배법칙부터 발견하자. 그래서 A12의 합집합으로 묶어버리게 되면 남는 거는 A16 교집합 A의 20. 되었니? 자, 그러면 교집합부터 연산해 볼게요. 얘는 하나로 표현이 가능한가요? 네. 16과 20에 어디 갔어? 약수집합이니까 뭐로 표현하면 되겠지? 최대 공약수. 12와 16의 최대 공약수 얼마예요? 4죠? 그러고 나서 앞에 있는 A12와의 합집합을 볼 거야. 어때? 이번에는 둘이 무슨 관계에 있어? 서로 약수배수 관계 있죠? 하나로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뭐로 표현하시면 돼요? 4의 약수와 12의 약수를 합집합하면 뭐야? 승우씨? 그렇지? 그래서 답은 12 하면 끝나죠? 답은 5번. 됐음? 자, 127번 안 할게요, 우리 반은. 알았죠? 우리 반 이제 속도 조금 내자. 한 번의 수업이 우리가 이제 늦어져가지고 속도를 조금 내야 될 것 같아서 배수도 똑같이 접근하시면 됩니다. 아! 이거 하나 풀자, 잠깐만. 이거를 풀지 말고 얘를 가자. 129번 지금 풀어봐요. 자, 얘도 간단하죠? 자, 봅시다. 일단 첫 번째, 여기까지. 어때? 이 녀석을 만족시키는, 뭐가 먼저 보여? 교집합이 먼저 보인다, 그치? 교집합 하나로 가능합니다. 맞죠? 배수집합에 대해서 A6과 A8의 교집합, 뭐예요? 하나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6과 8에 뭐로 가면 돼? 최소 공배수. 맞죠? 그러면은 최소 공배수는 누구야? 6과 8의 최소 공배수 얼마예요? 24죠? 됐음? 그럼 이제 우리는 뭐 만족하는 거 찾아주면 된다? AN이 A24에 쏙 들어가는 거 찾아가면 된다. 얘는 분명히 무슨 배수? 24의 배수입니다. 24의 배수보다 더 부분집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이 N은 무슨 수가 되겠죠? 24의 더 작은 집합. 그러면은 24보다 작은 수 아니면 큰 수? 작은 수. 어떤 작은 수? 약수라는 더 작은 수가 들어가야 되죠. 맞아요? 틀렸어요. 배수입니다. 더 적은 집합이 되려면 더 큰 수에 대해서 만들어져야 돼. 너가 한번 생각해봐. 얘가 만약에 약수로서 10이다. 24의 배수가 더 많아? 12의 배수가 더 많아? 12의 배수가 훨씬 많죠? 오케이? 그래서 배수 집합일 때는 작은 집합은 큰 수. 오케이? 약수 집합일 때는 작은 집합이 더 작은 수. 뭔 소리야? 약수 집합일 때는 작은 집합이 더 작은 수. 맞네. 알았음? 내가 뭔가 말 거꾸로 한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맞네. 아무튼 됐죠? 알았음? 그래서 그거를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말 실수했나? 아무튼 알았죠? 그래서 24의 배수여야 합니다. 물론 답은 맞았을 거야. n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뭐다 그래서 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배수 뭐야? 24. 그 다음 두 번째 유연석 가보자.
자, 이 문제의 유형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A4 합집합 A8 그러고 나서 AN이라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문제 A4 합집합 A6 그리고 AN. 자, 두 문제가 왜 다른지 알겠어? 풀이 방식이 위에 건 어떻게 풀면 돼? 성훈아, 합집합을 하나로 표현을 해버리면 되죠. 왜? 4와 8은 무슨 관계에 있으니까? 약수 배수 관계에 있으니까 하나로 표현이 가능하거든. 만약에 A4, A8이다. 4의 배수와 8의 배수다.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 4와 8의 최소 공배수가 8이니까 A8로 표현을 해버리면 됩니다. 맞나요? 그리고 나서 AN으로 가자. 그럼 여기서 N은 무슨 수가 될 거야? 자, 8의 배수보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는 뭐다? 8의 약수면 됩니다. 맞나요? 오케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최대값이다라고 하면 약수 중에 제일 큰 거 8 이러면 되는데, 자, 밑에 거는 하나로 표현하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4와 6은 불가능하죠.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승훈이 어떻게 풀었어? 풀었어? 아까 풀었다고 한 것 같은데? 얘는 어떻게 풀어보시면 돼요, 얘들아? 이런 상황에서 4와 6의 최소 공배수 하면 돼야 안 돼요? 절대로 안 되죠? 맞죠? 잠깐만. 아까 이거 잘못 푼 것 같다. 그치? 교집합이 아닌데 왜 최소 공배수로 왔네, 나? 합집합이니까 의미로 접근해야지. 얘는 4의 배수, 얘는 8의 배수. 합집합.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어? 4의 배수가 더 많죠? 4, 8, 12, 16. 8의 배수는 16, 8, 16, 24 이런 거밖에 안 가지고 있잖아. 그치? 아까 잘못 풀었네. 요거다, 요거. 그래서 얘는 4의 배수였어요. 이렇게 푸는데 지금 얘는 하나로 표현이 가능한 상황이 아닙니다. 맞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푼다? 자, A4도 AN에 포함된다. A6도 AN에 포함된다. 그렇게 생각해주면 각각에서 N이 무슨 수? 4의 얘는 4의 배수들. 얘가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2의 배수나 뭐 4의 배수나 1의 배수 같은 거. 즉 뭐? 4의 약수. 여기서는요. 6의 약수. 그거를 뭐 해야 돼? 동시에 만족해야 되죠. 둘 다 포함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다? 이 두 개에 의해서 N은 뭐다? 공통되는 N. 뭐다? 4와 6의 공약수면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최대값 가장 큰 거라고 하니까 B는 뭐예요? 최대 공약수. 뭐예요? 2밖에 안 되는. 알았지? 이렇게 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로 표현하지 못하는 합집합에 대해서는 포함 관계를 가지고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식으로 나올 겁니다. 수근이 맞췄어? 오케이. 끝.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풀어주셔야 해요. 아셨죠? 그러면 옆에 유형이 25번 대칭 차집합으로 넘어갈게요. 대칭 차집합도 약간 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 세부적인 유형 중 하나입니다. 약수배수와 함께. 근데 대칭 차집합은 알고 보면 사실은 되게 쉬워. 갑시다. 대칭 차집합은요. 외우세요라고 하는 게 일단 첫 시작이 바로 뭐냐면 바로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벤 다이어그램. 이름에서부터 힌트가 나와요. 대칭꼴로 차집합들을 뭐 하세요? 모두 다 포함하세요 라는 게 바로 대칭 차집합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차집합과 A 빼기 B, 이쪽 차집합 B 빼기 A 두 개 다 색칠을 해두는 게 바로 대칭 차집합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대칭 차집합은 원래 이게 하나의 유형으로 들어가 있나? 아니요. 저 녀석을 표현하는 하나의 연산 기호가 약속되어 있는 게 있나? 아니요. 없습니다. 대칭 차집합은 그러면 어느 유형에서 나오냐면 교과서에서는 대칭 차집합이라고 해서 더 생각해보기, 뭐 탐구해보기 여기는 있을지 몰라도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 대칭 차집합은 원래는 이걸 설명하는 표현하는 방식 자체를 빼놨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어디서 등장하게 되냐면 새로운 연산, 지금 마플에는 없거든. 너무 기본 유형이라서 이게 새로운 연산, 다시 새롭게 정의된이라고 할까? 새롭게 정의된
연산이라고 하는 어느 유형 안에 원래 들어가 있는 세부 유형입니다. 자, 우리 다항식의 연산이라고 해서 수학상 제일 첫 단원에서도 새로운 연산에 대한 정의 나올 거예요. 뭐요? A 별 B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는 A 플러스 B 마이너스 AB라 하자. 이런 문제들 있잖아. 그치? 거기서부터 뭐 예를 들어서 뭐 A 플러스 B 연산 뭐 A 마이너스 B 이렇게 시키기도 하고. 오케이? 별이라는 연산 우리는 배운 적 있다 없다? 없어요. 하지만 이 문제를 푸는 동안에 별이라는 연산은 앞에 거 두 개를 더한 다음에 그리고 곱한 녀석을 빼는 걸로 정의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있거든. 집합도 마찬가지야. 그런 식으로 뭐냐 새로운 연산, 별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얘를 이거라 부르자라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출발하고요. 보통 대칭차집합을 그래서 A 세모비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물론 어떤 문제는 이렇게 정의하기도 하고 어떤 문제는 이렇게 정의를 하기도 하고 어떤 문제는 이렇게 정의를 하기도 해.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대칭차집합을 나타낸다라는 기호는 삼각형이든 별이든 동그라미든을 떠나서 너희들한테 문제에서 제공을 하거든. 그때 나오는 표현. 자, 예시 문제를 가보면 131번 같은 거, 2번 같은 거. 요렇게 정의한다고요. 그때 대칭차집합을 나타낸다라는 걸 보자마자 알아야 되거든. 그게 바로 뭐다? 요 녀석. A 빼기 B와 요 녀석. B 빼기 A를 둘 다 표현하세요. 그럼 합집합이야, 교집합이야? 합집합이 되겠죠? 요게 일단 대칭차집합의 첫 번째 표현. 근데 또 있지. 뭐? 합집합에서 겹친 놈을 쏙 뺀 게 바로 대칭차집합이죠. 그래서 A 합집합 B에서 A 교집합 B를 제외하세요 라고 해서 차집합으로 만드는 이것도 대칭차집합의 연산이에요. 그 녀석이 지금 마플 시너지를 보면은 유형 25번에 막 여러 가지 표현하면서 5개가 나오는데 다 필요 없고요. 지금 내가 써준 저 두 가지 책에서는 1번, 3번에 있는 이 두 가지만 딱 기억해 놓으세요. 나머지 것들은 나오더라도 너희들이 벤더 그림을 그리든 뭐 하든 한 번만 해석해보면 아 이게 대칭차집합이네.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 중 아무거나 써야지로 너희들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면 되고 또는 학교 시험에 원래 이 나머지 표현들 잘 안 나오기도 해요.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대칭차집합에 대한 표현은 딱 1번, 3번에 있는 이 두 가지 얘네들만 기억을 합시다. 알았죠?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이렇게 딱 줬다 대칭차집합 그러면 너희들은 얘로 그대로 대입해서 풀거나 얘로 너희들이 해석해서 풀거나 둘 중 하나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대칭차집합에서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은 이라고 하면서 132번, 131번처럼 그렇게 문제가 등장을 하는데 그때 옳은 것을 외우세요 라고 하면서 여기 보면 거의 10가지 성질들을 쫙 정리를 해놨죠. 다 필요 없어요. 너희들이 기억을 해둬야 되는 거는 딱 두 개, 1, 2번. 나머지 것들은요, 지우세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외우려고 노력을 안 해도 돼요. 너희들이 만들어갈 수 있거든. 굳이 도움된다면 뭐 한 5번 정도는 도움될지 몰라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셨죠? 승우 씨 알겠음? 네. 자, 그럼 그 두 가지만 얘기를 합시다. 그 두 가지가 바로 뭐예요? 첫 번째. 삼각형이라는 대칭차집합을 정의하고 있는 이 연산 기호는 뭐가 성립한다?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그래서 A 연산 B나 B 연산 A나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두 번째 뭐가 성립한다? 결합법칙. 그래서 A 세모 B 세모 C에서 A, B를 먼저 연산하나 A 세모 B 세모 C에서 B, C를 먼저 연산하나 동일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연산 법칙을 설명할 때 괄호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연산 기호를 다 풀어버려도 돼요 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고요. 오케이? 요거 하나만 더 추가시켜 놓도록 하고 저기 2번 결합 법칙에 그 다음에 연산 기호는 세모라는 새로운 연산 세모라는 연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분배 법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분배 법칙은 연산 기호가 다른 게 바깥에 묶여 있을 때 분배하는 거라서 연산 기호가 달라야 되는데 세모밖에 없어서 분배 법칙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외워두면 좀 편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결합 법칙으로 표현하는 얘 있지.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외워두시면 좀 많이 도움돼요. 뭐냐면 여기 순수 A, 순수 B,
순수 C. 그리고 A교, B교 C. 요 부분을 나타낸다라는 것도 상식을 알고 있으면 좀 도움 돼요, 이거는. 알았죠? 세집합을 나타내는 대칭차집합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 연상 기호를 세집합에 대해서 썼을 때의 벤 다이어그램. 나머지 여기 있는 성질들을 외우지 마세요. 그때그때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자, 쉬우니까 바로 갈게요. 몇 번으로 가냐면 너희들이 직접 132번 풀어보세요, 지금. 자, 답 몇 번 나오디? 성훈아? 몇 번? 5번. 그렇죠. 5번이 답이죠. 이거 A가 아니라 B가 나와야 되죠. 그렇죠? 승훈이 5번 나왔어? 네. 나머지 뭐 2번 같은 거 할 때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뭐 하면 돼요? A 빼기 B, A 빼기 A, A 빼기 A. 얘도 공, 얘도 공. 공공 합집합이니까 공집합이지. 그렇게 만들어가면 되는 거여서 외우지 마세요. 대신에 외운 거 몇 가지. 뭐 4번 같은 거 보자마자 참. 이런 것만 좀 해주고. 그리고 교환법칙, 결합법칙을 자유자재로 너희들이 좀 써주고. 알았죠? 가자. 그리고 나서 유형 26번으로 가면은 마플 시너지는 대칭차집합의 여집합이라고 해서 뭔가 또 새로운 연산에 대한 설명도 하고 또 새로운 성질들 외우라고 하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외우지 마세요. 학교 시험에 꽤나 자주 나오기는 하지만은 외우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굳이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외우는 거에 비해서는 안 나옵니다, 잘. 나머지는 외우면 돼. 뭔 소리야? 풀어나가면 돼. 또는 우리가 외운 데서부터 출발하면 되고. 자, 바로 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35번. 내가 풀게요. 그냥. 자, 어떻게 하면 된다? 이거는 필기는 답은 쓰지 말고 집에서 숙제를 해와봐. 요번 홀수니까 요번 숙제다. 자, 이 기호. 새로운 연산이다, 그치? 뒤에 있는 요 녀석을 보니까 우리가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유형 26번을 외운 사람들은 이거 외웠는데요 라고 할 수도 있을지언정 외우지 말라고 했다 그거를 기억하면은 이거 처음 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먼저 보여? 여집합, 교집합, 여집합. 뭐 쓰고 싶어? 드모르간의 법칙 쓰고 싶다, 그치? 가자. 전체 여집합으로 묶어버리게 되면 그 속에는 뭐가 들어갑니다? A 빼기 B 여집합에 묶여있는 놈 그대로 들어가고 B 빼기 A 여집합 속에 들어가 있는 놈 그대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교집합 뭐 해야 돼요? 합집합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하고 보니까 얘가 뭐야? 대칭차집합이잖아. 그럼 나는 저 연산 동그라미 말고 나는 대칭차집합이라는 연산을 뭐라고 설명할래? 나는 이 문제를 풀 때 세모로 풀래. 그러면 결론. 이 문제에 주어져 있는 저 동그라미라는 연산은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세모라는 연산에 대해서 뭐다? 전체 여집합을 하면 된다. 라고 만들어 갈 수 있겠음?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억을 푼다라고 하면 뭐야? A의 동그라미라는 연산을 한 다음에 푸세요라는 얘기는 뭐다? 우리가 방금 배운 거로 치면은 A 세모 A의 전체 여집합이에요. 근데 방금 우리 131번이었나? 그거 풀어서 알지? A 세모 A 공집합이었죠? 대칭차집합 써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칭차집합 써보면은 A 빼기 A 공집합, A 빼기 A 공집합. 그래서 얘는 공집합의 여집합. 지금 뭐가 나와요? 전체 집합 하면 되는데 이걸 왜 외워? 알았죠?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시면 돼요. 니는 하나만 더 할게요. A와 전체 집합에 대한 연산. 그럼 이것도 뭐다? A와 전체 집합에 대한 대칭차집합이라는 연산을 한 다음에 여집합. 그럼 뭐 나와? A에서 U를 뺀 다음에 합집합 U에서 A를 빼세요. 그놈의 여집합. 얘가 뭐야? 공집합. 얘가 뭐야? A 여집합. 둘이 합집합하니까 A 여집합. 근데 거기서 뭐 하라네? 여집합. 답은 A. 니은도 참 하면 돼요. 혹시 알겠죠? 그래서 대칭차집합의 여집합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그 시간에 영어 단어 한 30개 더 외우시고. 알았음?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가 풀어줘야 되는 문제들이 쭉 넘어가고요. 자, 유형 30번 별표 5개. 이걸 위해서 속도를 조금 냈습니다. 자, 유형 30번 별표 5개. 굉장히 중요하고 학교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데 나는 책 문제는 아껴두고 내가 문제 만들어줄 거예요. 이거 다 지워도 되니? 자, 내가 지금 한 문제를 써줄 테니까 너희들이 문제 한번 풀어봐봐요. 지금 내가 써주는 문제.
첫 번째. 하나. 일단 하나. 자, A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원소로 1, 2, 3, 4를 원소로 가져요. 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몇 개가 있어요? 여보세요들? 몇 개가 있어요? 15개가 있겠죠. 그 부분집합을 순서대로 A1부터 A15라고 부를 거야. 그리고 AK, K번째 부분집합의 원소의 총합을 small ak라고 부를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뭐 해보자? A1부터 small A15까지의 합을 싹 다 더해보세요. 자, 지금 풀자, 기기. 자, 요 녀석은요, 자주 나온다 그랬죠. 여기 지금 몇 번이야? 유형 30번에 있는 문제들 다 풀이가 비슷합니다. 알았죠?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자, 요거 한 번 더 풀어줄 테니까 옆에서 너희들이 한 번 더 푸는데요. 자, 일단 너희들 머릿속에 기본적인 세팅이 하나가 필요합니다. 이 문제, 이 유형은. 그래서 내가 지금 파란색, 노란색으로 써주는 녀석은 기본적인 세팅일 뿐 문제 풀이는 아닙니다. 알았죠? 물론 너희들은 필기를 해놓기는 하겠지만 그게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풀이하는 데 들어가시는 거는 아니에요. 자, 일단 봐봐. 예를 들어서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이라고 했으니까 부분집합 어떤 거 있겠어? 뭐 1 하나 가진 거 있겠죠. 또 어떤 거 있겠어? 2만 가진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1, 2를 가진 것도 있겠죠. 그러다가 1, 2, 3, 4를 가진 것도 있을 거야. 그치? 맞죠? 그러면 이 원소의 총합을 구하세요라는 얘기는 결국은 뭐 하라는 얘기야? 저 1을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에서는 1을 더해오세요고 2만 가진 부분집합에서는 2를 더해오세요일 거야. 그렇게 오다가 1, 2를 가진 부분집합에서는 1과 2의 합을 가지고 오세요고 마지막에 있는 1, 2, 3, 4를 가진 부분집합에서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를 가지고 오라는 얘기일 거야.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여기서 괄호 속에도 어차피 더하기고 괄호 밖에도 더하기면 결합 법칙에 의해서 괄호 의미 있다 없다? 없다. 다 풀어버려.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점점점점 1 더하기 2 더하기 점점점점 1, 2, 3, 4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그때 1들, 2들 서로 자리 바꿔도 돼야 막 바꿔도 되죠. 그러면 싹 바꿔서 어떻게 하자? 1을 1끼리 모으는 거야. 2를 2끼리 모으는 거야. 뭐 꼭 모을 필요까지는 없다. 그런 식으로 쭉 갈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1을 몇 개 더했는지 2를 몇 개 더했고 3을 몇 개 더했고 4를 몇 개 더했는지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묶어주고 나면은 뭐가 나오냐면 결국 1을 더하고 있는 횟수 더하기 2를 더하고 있는 횟수 3을 더하고 있는 횟수 4를 더하고 있는 횟수로 가면 될 거고. 자, 1을 더하는 횟수 1을 더한다. 왜 더하니? 1을 부분집합의 원소로서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이니까 더하겠지. 그 부분집합은 1이 2개 들어갈 수 있어? 아니요. 1은 하나밖에 안 들어갑니다. 만약에 들어간다면. 즉 1은 1을 포함하고 있는 는이라고 하죠. 부분집합의 개수만큼 1을 더하겠지. 2는 3은 4는 포함하고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만큼 더할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가 기본 세팅. 그래서 우리의 답은 1은 1을 포함하는 부분집합 개수 몇 개야? 2의 3승계죠. 2도 2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니까 3도 4도. 그래서 2의 3승으로 묶어버리게 되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10. 그래서 답은 80이 나오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자, 한 번 더 당신들이 풀어봐요.
자, 근데 이번에는 그 AK, K번째 부분집합에 대해서 가장 작은 원소를 AK라 부를 겁니다. 그때 small a1부터 an까지의 합을 더해보세요. 기기. 응? 2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부분집합의 개수는 뭐다? 2의 원소의 개수 승계. 2의 4승계. 그치? 근데 1이라는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세요라고 했으니까 지수에서 1 빼기죠.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부분집합 개수. 그거예요. 그래서 2의 3승 바로 나온 거야. 얘도 마찬가지죠. 그냥 부분집합 개수니까 2의 4승계. 근데 이번에는 2를 포함하는 이라고 했으니까 역시 원소 하나 정해놨지. 그래서 2의 3승계, 2의 3승계, 2의 3승. 뭔 말할? 응. 자, 요거 어디 갔어? 요거 풀어봐요. 어떻게 풀었지? 자, 일단 가보자. 얘도 기본적인 세팅이고요. 저런 식으로. 그 다 모아 보다 보면 최소의 원소라고 해봐야 결국 2분의 1 몇 개 더 할 거고 4분의 1 몇 개 더 할 거고 8분의 1 몇 개 더 할 거고 16분의 1 몇 개 더 하겠지. 그치? 그래서 기본적인 세팅. 파란색은 무시할게. 이제 노란색으로 와서 그래서 나는 2분의 1을 몇 번 더 할 거야. 몇 번 더 하니 2의 제곱분의 1 얘도 몇 번 더 하는지 2의 3승분의 1 몇 번 더 하는지 2의 4승분의 1 몇 번 더 하는지를 고민하면 됩니다. 맞죠? 자, 더하는 횟수가 어떻게 돼요? 아까는 원소의 총합이었으니까 2분의 1 가지고 있기만 하면 무조건 다 더했을 거야. 얘도 2의 제곱분의 1도 마찬가지, 2의 3승분의 1도 마찬가지였을 거야. 포함하기만 하면 싹 다 더하는 게 방금 저 유형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포함한다 그래서 무조건 다 더하니? 그거는 아니죠. 물론 가지고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냥 가지고 있는다 그래서 2분의 1 다 더하는 게 아니지. 우리는 왜 더하거든? 최소의 원소라서. 그래서 여기는 가장 작은 원소로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만큼 더하지 않겠니? 얘들도 다 마찬가지겠지. 됐어요? 그럼 답을 내보자. 가자. 그래서 2분의 1이 몇 번 더해지는데? 자, 르이 아니라 로다. 가장 작은 원소로 2분의 1을 가지려면 얘는 일단 무조건 포함해야 되죠. 얘는 포함 절대로 하면 안 되죠. 왜? 2분의 1이 제일 큰 원소니까 더 작은 원소는 가지면 안 되겠지. 오직 저거 하나밖에 없지. 그런데 2의 제곱분의 1은 어떻게 돼? 2의 제곱분의 1은 최소의 원소로 포함을 하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포함. 얘보다 작은 원소들은 절대로 안 포함. 근데 얘보다 큰 원소는 내 맘대로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그래서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답은 2예요. 자, 이거 혹시 2의 3승 여기다 거꾸로 쓴 사람 손. 2의 승이 거꾸로 쓴 사람 손. 자네 그렇게 했니? 자네도 그렇게 했니? 둘 다 아까 답 몇 나왔다 그랬지? 그래요. 자네도 비슷하게 나왔지. 일로 와. 둘 다 머리 대. 가장 작은 게 2분의 1이냐 2의 4승분의 1이냐. 분모가 작으면 큰 수지. 그치? 이상 실수하지 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예시 문제를 책에 있는 거랑 좀 다르게 준 게 요거. 어떻게 보면 최종 버전은 아닌데 이렇게 주면 희한하게 근데 실수하는 놈들 많더라 너네처럼. 조심해서. 알았죠? 그래, 그래도 잘하긴 했네 시도는. 자, 그럼 이제 유형 31번은 잠깐 쉬었다가 하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집합 마무리 지어버리고 명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늘 시작하고 끝낼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다음 시간 우리가 화토니까 토요일 날 아마 명제 기초 내용이 끝나고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명제에 대해서 조금 난이도 높아질 겁니다. 알았죠? 153번 유형 아닌데 150 맞나? 6번 유형. 자, 가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 마지막 공식이 될 거예요. 뭐냐면 유한집합의 원소 개수.
이미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공식 위주로 설명을 먼저 할게요. 잘 모르겠으면 얘기하고. 글씨가 개똥이네. 아, 또 이렇게 썼다. 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미 다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다? 문제에 주어져 있는 조건에 NA, A의 원소 개수가 나오고 NB, 원소의 개수가 나오고 교집합이 나오면 둘이 뺍니다. 자, 이거 모르는 사람, 왜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는 사람 있나? 없죠? NA를 셀 때 여기 거 카운트, NB를 셀 때 여기 거 또 카운트. 중복됐으니까 한 번 제외해야지. 그쵸? 그래서 이렇게 공식 나옵니다. 한 번 더. A 합 B 합 C의 원소의 개수 공식 어떻게 되죠? 일단 NA와 NB와 NC를 다 더합니다. 그리고요, 교집합 부분을 빼요. A교 B, B교 C, C교 A. 여기서 끝인가요, 승훈 씨? 아니죠. 뭐 한 번 더 더합니다. 뭐 더해요? A교, B교, C. 맞지? 이미 알고 계시죠? 자네도 알고 있죠? 네, 이거 가지고 푸는 문제 쪼르륵 등장합니다. 근데 불편한 꼭 이걸 지켜야 되니? 아닙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이 얘네들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쓰는 거지. 문제에 다르게 주어졌다면 당연히 다르게 더하셔도 돼요. 무조건 써야 되는 공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한집합의 원소에서 예를 들어서 얘를 구할 때도 얘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이 재료들이 다 주어져 있으면 그때 이 공식을 쓰는 거고 그게 아니면요.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문제들이 더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문제는 공식을 쓰는 상황인가요? 아닌가요? 당연히 공식 쓰는 상황 맞죠? 왜? 얘가 드물어간의 법칙을 써주면 교집합의 여집합. 어느 집합의 여집합의 공식은 어떻게 써? 그 원소 개수는 전체 집합에서 내가 가린 부분의 원소의 개수를 제외해서 구하거든. 그치? 그때 내가 가린 부분에 A 교집합 B니까 얘를 제외한다. 근데 전체 집합이 얼마? 28로 나와 있으니까 17이 되기 위해서 얘는 얼마다? 11일 수밖에 없다. 그럼 문제의 조건에서 보니까 어때요? 문제의 조건에서 NA 나오고 NB 나오고 NA 교비 방금 구했고 NA 합비. 그러니까 방금 저 공식을 사용하는 거지. NA 더하기 NB에서 교집합 뺀다. 얼마 나와요? 14. 답은 1번.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쓰는 거다. 그치? 만약에 뭐가 나오더라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야 184번으로 가봅시다. 이건 너무 쉽기는 한데 자, 얘 뭐예요? A 합 B 합 C를 씁니다. 구합니다. 근데 주어져 있는 조건을 보니까 어때요? NA를 알고 NB를 알고 NA 합 B를 안다. 이거 가지고 뭐 구하라는 얘기야? NA 교 B. 맞죠? NA 합 C를 알고 NA 알고 NC 안다. 얘 가지고 뭘 구하라는 얘기야? NA 교 C. 그리고 B교 C가 공집합이니까 NB교 C는 0. 그리고 하나 더. B교 C가 공집합이다. B교집합 C도 0이지만 뭐도 0이다. A교 B교 C 또한 0일 거다. 왜? B와 C가 겹치는 게 없으니까 A와의 교집합 자체도 공집합이 나올 거거든. 그래서 공식 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맞나요? 네, 맞아요. 꼭 이렇게 공식을 항상 써야 되냐고. 그거는 아니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어떤 문제를 보면 어딨냐? 예를 들어서 162번으로 가보자. 자, 지금 162번 보면은 문제에 나와요. 왜 이렇게 안 넘어가, 이거? 왜 이렇게 안 내려가? 162번 보면은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이 공식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마지막에 물어보는 걸 보니까 드물어간의 법칙 쓰고 드물어간의 법칙에서 바로 넘어갈게요. 이겁니다. 그쵸? 얘를 구해달라는 얘기랑 똑같잖아. 얘는 80이 나와 있으니까. 그럼 너희들은 합집합을 구하기 위한 공식을 쓸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요. 굳이 교집합을 구할 필요가 있나요? 아니요. 교집합이 나와 있지 않잖아. 그럼 뭐 하면 돼? 벤 다이어그램에서 당신들이 만들어 가시면 돼요. 일단 어디? A-B가 29.
근데 NA가 50이다. 여긴 얼마? 21. NB가 33이다. 여긴 얼마? 12. 그럼 끝났잖아. 합집합은 얼마야? 62네요. 드모르간 해보, 아니 뭐냐. 벤 다이어그램으로 너희가 구하고자 하는 걸 만들어가는 것 뿐입니다. 집합 2개짜리에서는 뭐야? 결국 교집합 구한 거잖아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집합 3개짜리로 넘어오게 되면은 아예 공식과 무관하게 들어가기도 많이 합니다. 알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뭐가 나오냐면 원소의 개수에 최대 최소도 들어가요. 자, 갑니다. 원소의 개수의 최대 최소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합집합 또는 교집합의 원소의 최대 최소야. 자, 문제에서 합집합의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라고 하면서 몇 가지 재료를 준다. 그때 풀이 방식은 반드시 어디서부터 출발? 반드시 식에서부터 출발을 하세요. 자, 간다. 보통 일반적으로 NA와 NB는 상수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한테 물어보는 게 보통 합집합 또는 교집합의 최대 또는 최소를 물어봐요. 교집합의 최대를 물어보거나 교집합의 최소를 물어본다고. 근데 여기서 너희들이 얘네들 상수라 그랬지. 문제 주어지는. 상수에서 최대한 많이 뺐다. 그럼 합집합은 뭐가 될 거야? 당연히 최소가 된다는 건 너희들이 알 수 있지. 상수 m과 n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뺄 수 있는 만큼 최소한으로 빼세요. 그러면 남아있는 게 얼마나 되겠어? 최대가 되는 거 알고 있지. 그래서 합집합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나 교집합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나 같은 문제고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됩니다. 자, 그때 너희들의 기준에는 합집합이 기준이야, 교집합이 기준이야, 최대가 기준이야, 최소가 기준이야 라고 물어보면은 너희들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반드시 너희들이 뭐부터 생각을 한다? 반드시 최대에서부터 생각을 합니다. 자, 가보자. NA와 NB가 정해져. 지금은 내가 MN이라고 써놨지만 예를 들어서 25, 13처럼 하나의 원소가 좀 원소가 많고 다른 하나의 집합이 원소가 좀 적어. 겹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겹쳐봐. 어떻게 겹치면 돼? 이렇게 가다가 점점 겹치기 시작하다가 이렇게 툭 겹치면 되죠. 뭐? 둘 중 적은 녀석만큼 겹치면 되거든. 맞죠? 25, 13이면 13만큼 겹치는 거. 25와 20이면은 20만큼 겹치는 거. 맞죠?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럼 합집합의 최대는요. 아무리 벗어나 봐야, 아무리 커져 봐야 합집합도 결국 부분집합입니다. 누구의? 전체 집합에. 그래서 합집합이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은 무조건 어디에서 끊어진다? 전체 집합에서 끊어질 거야.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집합이 40. 그때 얘가 만약에 25와 20. 그럼 둘이 더하면 얼마야? 45지. 근데 전체 집합 40이다. 그럼 45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전체 집합에 딱 끊어지도록 합집합은 40으로 만들어주면 40은 25 더하기 20 빼기 5 해야 되지. 겹치는 원소의 최소값은 5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전체 집합이 40인데 얘가 15, 13밖에 안 돼. 그럼 둘이 더해봐야 28밖에 안 되지. 합집합으로 40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때는 예외가 됩니다. 공집합이 나와야 돼. 교집합이. 뭐 그런 예외도 존재하기는 하죠. 어쨌든 우리는 최대에서부터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 전체 집합이 되든 그냥 NA와 NB의 합이 되든. 알았음? 오케이? 근데 물론 최소값에서부터 고민하도록 문제가 주어지기도 하기는 합니다. 그거는 나중에 문제에서 너희들이 직접 풀도록 하고. 자, 그러면 어떤 문제를 풀어보냐면 있잖아. 쉽게 가자. 178번 지금 풀어보세요. 교집합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더라도 당신들 어디서부터 출발? 공식을 쓴다. 어디서부터 출발? 얘는 22, 얘는 18 해놓은 상황에서 얘가 최대면 얘가 최소고 얘가 최소면 얘가 최대다. 거기서 누구부터 고민? 반드시 최대부터 고민. 겹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겹치세요. 얼마만큼 겹치면 돼? 18.
그래서 만약에 합집합의 최소를 물어보세요 하면은 22 하면 되는 거고. 맞죠? 자, 교집합의 최소를 찾고 싶다. 그럼 뭐다? 합집합의 최대에서부터 출발하세요. 둘이 더해서 지금 현재 40. 근데 전체 집합은 36. 그럼 얘는 뭐야? 36으로 끊어주기 위해서 얼마? 4. 그래서 답은 22 해서 답은 4번이 되겠지. 됐죠? 그런데 이게 다일까요? 아니요. 자, 몇 번을 풀어보냐면 195번으로 들어갈 거예요. 풀어볼래요? 자, 얘들아, 두 개 풀자. 195번과 197번 두 개 풀어보세요. 두 개. 알았죠? 자, 195번은 뭐예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리죠. 자, 얘들아, 봐봐. 문제에 주어져 있는 재료들을 보자. NA, NB, NC, NA교B, NA교B교 C. 부족하지? 전체 합집합에 대한 언급도 없고 교집합에 대한 언급도 없고 B교 C에 대한 언급이나 A교 C에 대한 언급도 없어. 재료가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벤 다이어그램에서 출발하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씩 채워 넣어보자. 여기에 5. A교B가 10이니까 여기에 5.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데가 어디야? C에서 A 합집합 B를 뺐으니까 여기지. 그러면 지금 이 빨간색 부분을 가장 작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디가? C의 크기가 19로 정해져 있는 상황이면 여기가 최대한 많이 만들어지면은 빨간색 부분이 최소가 되지 않을까? 그지? 그래서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A와 C가 최대한 많이 겹쳐보자. 어떻게 하면 돼? A가 14개밖에 안 되는데 이미 몇 개의 원소가 10개의 원소가 표현되어 있으니까 여기 몇 개만 넣으면 돼? 4개. 그죠? B도 마찬가지야. 16개의 원소를 가졌대. 여기 이미 10개 표현되어 있으니까 여기 몇 개? 6개. 그게 최대한 많이 넣어준 거지. 맞죠? 그러면 C는 전체 19개니까 여기 15개가 있으면 빨간색 부분에 얼마? 답은 얼마예요? 2번. 맞죠? 승우이 맞았어? 전에도 맞았어? 식으로 갔어? 벤 다이어그램에서 출발했어. 그림 그렸죠?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러면은 식을 못 쓰는 상황이면 전부 다 벤 다이어그램에서 끝날까? 그거는 아니에요. 자, 고기 들어봐. 우리 방금 요거 있잖아, 요거. 이것도 사실은 벤 다이어그램에서 풀 수 있을까? 얘가 최대한 많이 만들어지세요 라고 하면은 전체가 작아지니 커지니? 그게 좀 고민일 거야. 그지? 얘가 최대한 많이 된다. 그 말은 얘가 최대가 되면 되니? 거기서부터 고민이 시작될 때 한눈에 명확하게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자, 197번 갑니다. 197번도 보면은 문제가 공식을 쓸 수 있는 상황이야? 아니야? 좀 뭔가 많이 부족해요. 지금 마지막에 말하는 얘가 하고 싶은 말은 너희들 전체 집합에서 빼기 뭐 이런 거 했지?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C도 아니다. 어디야? 여기잖아. 그 말은 합집합을 알려준 거죠. 얼마예요? 93입니다. 전체 집합 100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게 과연 공식을 쓸 수 있는 상황일까? A합, B합, C는 나왔지만 NA, NB, NC 나왔지만 A교 B밖에 없고 A교 C밖에 없어. A교 B교 C라던가 B교 C가 없는 상황이에요. 부족한 게 그렇죠. 한두 개가 아닙니다. 아, 두 개나 부족하네요. 한 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식으로 접근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럼 벤 다이어그램에서 방금 195번처럼 끝날까?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잘 봐. 벤 다이어그램은 그립니다. 그렸다가 다시 지웠다가 다시 그릴 거야. 전체 93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두 문제 이상을 맞힌 학생. 어디야? 여기죠, 여기. 이 녀석 전체를 제일 작게 만들어 보래. 근데 어디가 정해져 있어? 지금 A교 B가 15 여기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이즈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A교 C도 정해져 있어요. 그럼 너희들이 고민해야 될 거는 빨간색 부분을 뭐 하기 위해서?
가장 작아지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얘가 어떻게 돼야 될지, 얘가 어떻게 돼야 될지가 명확하게 정해지니 얘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요소들이 대소가 얘는 커지면서 얘는 작아진다라고 하면서 명확하게 여기서 얘는 얼마, 얘는 얼마 이게 명확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즉 벤다그램을 끝낼 수 있다 없다? 없다입니다. 얘는. 그래서 얘들아 방금 195번 터프라고 나왔는데 아니에요. 195번처럼 벤다그램에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오히려 쉬운 문제입니다. 내 기준으로는 노말이에요. 오케이? 너희들이 어렵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바로 요 197번. 이게 진짜 찐 터프지. 자, 간다. 원소의 개수의 최대 최소는 기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게 맞아요? 식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식을 쓸 수 있는 재료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벤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오긴 하되 그게 벤 다이어그램에서 끝나는 문제들도 있지만 보통 벤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식을 만드세요라는 문제가 많아요. 알았음? 자, 간다. 그러면 식을 만들기 위해서 벤 다이어그램을 빌려오되 어떻게 된다? 다시 지울게. 간다. 자, 가자. 여기 교집합 부분이 15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교집합이 이거지. 10으로 정해져 있어요. 자, 그때 중복되게 사용되는 곳을 원소를 내가 미수로 잡을게요.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여기는 얼마예요? 여기는요? 몰라요. 그러고 나면은 너희들은 93이라는 합집합은 어디서 만들어진다? NA와 NB와 NC를 더한 다음에 식처럼 접근을 하는데 재료가 많이 부족하지. 벤다그램을 빌려가자. 교집합 부분 15를 뺍니다. 아니면 얘를 그냥 한번 뺄게요. 10-x 부분도 한번 뺄게요. y도 한번 뺄게요. x는 두 번 뺄게요. 이것도 좋고. 오케이? 또는 15를 한번 빼고 10을 한번 빼고 x 더하기 y를 한번 뺀 다음에 3x를 다시 x를 다시 더하세요. 그것도 좋아요. 어쨌든 같은 식이 나옵니다. 자, 간다. 다시 한번 정리. 슉슉슉 15, 10까지 빼면은 얼마 나오냐면 110인가? 102가 나와요. 오케이? 그리고 플러스 x 마이너스 2x가 사라지면서 식을 써봤더니 y가 정해져. 알았음?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두 문제 이상을 맞힌 학생 수 여기가 바로 어디예요? 다 더해주면은 25 마이너스 x 플러스 y인데 방금 y가 얼마? 9라고 나와버렸잖아. 그럼 뭐예요? 34 마이너스 x라서 이 녀석의 최소값 찾기. 누가 결정한다? 그냥 x가 최대면 된다. x 하나가 결정한다는 걸 여기서 식으로 찾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최대한 많이 겹쳐봐. 여기가 15개고 여기가 10개니까 몇 개 겹쳐버리면 되겠네. 10개 겹치고 여기는 0이고 얘는 5가 되면 되는 거지. x의 최대값 얼마다? 10이다. 답은 얼마? 24 하고 끝나는 거예요. 4번. 됐니? 그래서 식과 벤다그램을 병행해서 가져가야 풀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얘는. 이런 게 어렵지. 자, 기본적으로 원소의 개수의 최대 최소는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식에서부터 접근한다. 그 식이라는 게 공식을 말하는 걸 수도 있는가 하면 내가 벤다그램을 통해서 만들어야 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벤다그램을 그리는 과정에서 벤다그램 안에서 끝나는 문제들이 이지한 문제로 좀 존재할 뿐. 알았음? 그래서 식을 만들려고 가세요. 공식을 쓸 수 없는 상황이면 벤다그램을 빌려가세요. 벤다그램에서 끝나든가 벤다그램을 빌려서 식을 써보면 거기서 나오기도 합니다. 알았음? 손씨 알겠죠? 넵. 자, 그럼 집합은 여기서 끝. 어디로 가자? 명제로 넘어가자. 지워도 됨? 자, 명제에서 완전 생 기초에 대한 내용만 하고 오늘은 마칠게요. 숙제는 봐서 명제까지 낼 수도 있고 좀 뭐 어디서 끊어질지 나도 모르겠다. 해봐야 할 것 같아. 자, 명제로 갑니다. 명제. 자, 명제라는 녀석의 정의는요. 조건이라는 정의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책에 명제에 대해서 뭐라 설명하고 있어? 명제에 대해서. 참 또는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조건.
문자 x를 포함하는 식 중에서 뭐다? x의 값에 따라 참 또는 거짓을 판별하는 것. 이게 좀 사실 어렵거든. 무슨 말인지 이게 사전적 의미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조금 알아듣기 더 편하게 얘기를 해주면 명제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쉽게 생각해서 참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한다? 아, 그냥 항상 참이 돼버리거나 항상 거짓인 문장이나 식, 문장 또는 식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항상 참 아니면 항상 거짓. 알았죠? 조건은 저기처럼 이제 x를 포함하는 식에서라고도 하고 또는 그냥 상황에 따라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 일단 나는 x의 값에 따라라고 할게. 우리는 어차피 수학 공부하는 중이니까. x의 값에 따라 뭐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내가 아까 상황에 따라고 했죠. 그래서 문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x가 없더라도. 자, 이게 바로 조건입니다. x의 값에 따라서 또는 상황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문장 또는 식이라고 얘기하면 돼. 뭐랑 약간 느낌이 비슷해? 항상 참, 항등식. x의 값에 따라 참, 거짓이 바뀌는 거 방정식. 맞죠? 그런 것들이 명제와 조건의 하나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조건인 거죠. 3 넣으면 참, 2 넣으면 거짓. 방정식. 그리고 x에 1 넣어도 참, 2 넣어도 참, 3 넣어도 참, 5 넣어도 참. 그냥 좌변구문에 똑같은 항상 참인 항등식, 즉 명제. 맞죠? 항등식은 아니지만 명제. 아니다. 이거는 명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 조건일 수도 있겠다. 그치? 왜? x는 0이잖아. 0 넣으면 참, 1 넣으면 거짓. 맞죠? 맞죠? 자, 뭐 그런 식으로 바뀌죠. 자, 근데 우리가 실제로 다루게 되는 명제는요, 그건 아닙니다. 다른 명제들을 다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재빠르게 명제이냐 아니냐, 집합이냐 아니냐 구분했던 것처럼 명제이냐 아니냐 빠르게 찾고 갈게요. 자, 가자. 1번 기억 명제요 아니에요? 넘기고 해주면 2x는 6보다 크다. x에 4 넣으면 참이지만 x에 2 넣으면 거짓이죠. 조건이죠. 땡. 니은 명제요 아니에요? 성은 씨. 명제요 아니에요? 명제죠. 왜? x 빼고 나면은 2는 마이너스 4. 거짓인 명제죠. 그 다음에 디귿. 명제요 아니에요? 명제죠. 항상 참. 리을은 조건이죠. 탈락. 답은 2번. 자, 이런 식으로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하고 갈게요. 거기 들어봐요. 명제의 한 예시에 뭐가 있다? 항등식. 물론 항등식과 같다는 얘기는 아니야. 예시인 것뿐. 조건에도 하나의 예시. 뭐가 있어요? 방정식. 항등식과 방정식의 정의가 뭐였어? 항등식은 항상 참인 등식. 방정식은 뭐였어? 특정 x에 대해서 성립. 자, 그러면 항등식도 조금 구분 짓기 위해서 살짝 바꿔주면 뭐다? 모든 x에 대해서 성립. 맞죠? 자, 그러면 항등식과 방정식으로 돌아가 보자. 항등식에서 너희들한테 결국 뭘 물어봤니? 항등식에서 너희들한테 물어본 게 뭐야? 이 식이 항등식 맞아? 두 번째, 다음 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a와 b의 값을 결정하시오. 항등식 식 완성형 문제. 맞죠? 그게 다였어요. 조건제시법. 아니, 뭔 소리야. 개수비교법, 수치대입법처럼. 방정식에선 결국 너희들한테 뭘 물어봤니? 2차 방정식, 1차 방정식에서. x 찾아볼래? 라고 물어봤었잖아. 그때 이름이 근이었어, 근. 맞죠? 맞죠?
그러면 항등식을 가지고 있는 명제 또한 결국 뭘 물어보겠냐? 명제 맞냐? 그리고 명제가 되도록 완성해 볼래? 또는 항등식은 항상 참이기만 했으니까 항등식 맞아라고만 물어봤지만 얘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으니까 참이니 거짓이니 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맞죠? 자, 갈게요. 다음 좀 명제인 것은 명제인 거 아닌 거 구분해봐. 명제인 거 어딨어? 명제인 거 어딨어? 5번이죠. 맞나요? 모든 x에 대해서 이거 넣으면 성립하니? 0 넣으면 거짓이네. 1 넣으면 거짓이네. 근데 뭐 특정 x 요 놈에 해를 넣어주면 참, 이거 뭐야? 그걸 넣으면 참이네. 맞죠? 근데 얘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물어봤잖아. 참여 거짓이죠. 당연히 거짓인 명제죠. 됐죠? 답은 5번. 근데 여기서 너희들이 생각보다 한글로 나와 있는 거 어려울 때가 있다. 꿀벌은 귀엽다. 명제 아니야. 아, 당연히 조건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꿀벌 귀엽다고 할 수도 있지만 꿀벌에 쏘인 사람한테는 무서운 존재일 수도 있지. 여기서 내가 되게 어이없는 보기를 하나 본 게 이게 어느 문제집인지 까먹었는데 뛰지 마시오. 이게 보기에 딱 있더라고. 이 명제가 조건이야. 생각해보면 되게 쉽다. 나 근데 내가 되게 황당했어. 저 보기 처음 보자마자. 이게 명제인 것 같아? 조건인 것 같아? 조건이죠. 운동장에서는 뛰는 게 맞아요. 교실에서는 뛰는 게 아니겠지만. 상황에 따라 잠거짓이 바뀌죠. 조건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딱! 수학에서는 되게 뭔가 애매하다 싶으면은 다시 한번 정의를 잘 생각해봐. 상황에 따라서 참거짓이 바뀐다? 복도에서는 뛰면 안 됩니다. 운동장에서는 뛰어야 되겠죠. 맞죠? 오케이? 강아지가 쫓아오고 있으면 뛰지 마시오가 참이겠지만 강도가 쫓아오고 있으면 뛰어야 되죠. 뭐 기타 등등. 알았죠? 오케이? 뭐 그래서 되게 나는 웃겼어. 그때 처음 본 게. 그리고 나서 이제 등장을 하는 게 바로 요 명제의 부정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데 사실 부정을 만들기 전에 먼저 얘기해야 되는 거는 명제의 참거짓 따지기. 그래서 오늘 아마 명제 숙제는 거의 못 나가거나 진짜 극소량만 나갈 것 같아요. 명제에 대해서만 빨리 얘기하고 마치자. 자, 우리가 실제로 만나게 되는 명제는요. 방금 같은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두 가지 조건을 섞어 둡니다. 맞죠? 그래서 어느 하나의 조건에 이면을 붙이고 또 다른 조건에 이다를 붙이면 그러면 자동으로 뭐가 됩니다? 얘는 명제가 만들어집니다. 자, 예시로 들어가 볼까? x는 3, 이거는 썼다 지울게. x-3은 0이에요. 이것만 보면은 명제야 조건이야. 조건이죠.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3을 넣으면은 는 0이다라고 하면 명제의 조건이에요. 조건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면 이다를 붙이면 어때? x가 3이면 집어넣어주면 9, 600에 3은 0이다. 참이네? 맞죠? 그런 식으로 명제로 바뀌게 됩니다. 두 가지 조건에 이면 이다를 붙이면. 알았음?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생기는 명제들을 당신들은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을 계속 만날 거라서 기호로 뭐라 쓰기로 약속했냐면 P 화살표 Q라고 쓰기로 약속을 했고요. 오케이? 그리고 이 녀석은 명제입니다. 명제는 결국 뭘 물어본다? 항상 3이니 거짓이니? 라는 거를 물어봅니다. 아까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항상 참이냐 거짓이냐를 바뀌는 그런 명제에 대해서는 항등식에서 항등식 맞니? 라고 물어봤던 것처럼 명제 맞니도 물어보지만 참인 명제니 거짓인 명제니까지 같이 물어봅니다. 참이죠 또는 거짓이죠 를 밝히는 재료가 바로 뭐냐면 우리 방정식에서는 해를 구해봤던 것처럼 또는 해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조건에서는 뭐야? 참이도 되도록 하는 x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참이 되는 녀석을 집합에 넣어서 뭐라고 불러주냐면 우리는 진리집합이라고 불러주죠. 즉 P라는 조건에 대해서는 뭐가 존재한다?
집합 P가 존재할 거야. 조건 Q에 대해서는 뭐야? 역시 진리집합 Q가 존재할 겁니다. 그때 방금 그 예시 다시 들어가 보자. X는 3은 0이다. 진리집합에 누가 들어가요? 3.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다. 진리집합 누구 들어가요? 마이너스 1과 3. 그때 이면 이다를 만들었더니 참이었거든. 집합에 대해서 뭐야? 포함관계를 봤더니 이게 성립하죠. 그래서 명제의 참 거짓을 따질 때에는 각각의 진리집합에 대한 포함관계를 가지고 보세요라고 아마 너희들이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조건의 이름을 우리는 요 녀석의 이름을 뭐라고? 요 녀석의 이름을 뭐라고? 이면 가정이라고 불러주고요. 이 녀석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줘요? 결론이라고 불러주죠.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떤 명제에 대해서 참거짓을 따지려면 가정의 진리집합과 결론의 진리집합을 구해서 포함관계를 확인합니다. 맞나요? 참이 되려면은 방금 같은 포함관계를 따져주면 되고 거짓이 된다는 건 뭐야? 포함하지 않는다는데 가끔 애들이 이걸로 거꾸로 착각하는 애들이 있다. 포함되지 않으면 무조건 거짓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너희들은 참거짓 명제를 따지는 문제. 유형 2번, 3번 쪽이 아니라 유형 어디? 3번 맞네. 유형 3번, 유형 4번, 유형 5번으로 사실 넘어가야 돼요. 부정을 하기 전에. 알았음? 그래서 오늘 숙제는요.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유형 6번까지가 숙제예요. 유형 2번은 제외. 부정은 다음 시간. 알았음? 알았음? 또는 뭐 여기서 유형 사실은 7번, 8번, 9번 뭐 다 사실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유형 6번에서 일단 끊을게요. 다음 시간에 설명 조금 더 하고 마치게. 알았죠?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입니다.